갑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연립방정식, 아니야.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진행할 게 이제 연립방정식이죠. 연립 2차 방정식.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연립방정식에서의 풀이 방법은 뭡니까? 뭘 쓰는 거다? 2차 항소거? 개념 공부를 좀 정리를 좀 뭐 하는 과정입니까? 그쵸? 미지수를 소거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예요. 그 뒤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예를 들어 식이 두 개가 있고 문자가 두 개가 있다면 얘를 연립을 통해서 뭐로 만든다고? 식 하나짜리에 문자가 한 개로 줄여나가는 것들, 소거해 나가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문자의 개수만큼 적어도 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이 적다면 그거는 연립방정식을 직접 대놓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미지수가 4개다 라고 하면 필요한 식이 몇 개라고요? 4개. 그 4개를 연립해서 3개의 문자 3개, 2개의 문자 2개, 1개의 문자 1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방법이 연립방정식의 가장 근본적인 풀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문자의 개수가 식의 오케이. 글자가 들쭉날쭉하네 오늘따라. 자, 다시. 자, 문자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적어도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뭐가 가능하다? 연립방정식 풀이가 가능하다. 만약에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다면 얘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관계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얘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특정한 값을 풀이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생기는 일종의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정도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거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었다. 뭐랑 뭐? 그쵸. 소거법의 종류 중에 이제 2가지. 뭐랑 뭐?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차수가 똑같아요. 야, 그러니까 결국엔 생각 한번 해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봐. ax 더하기 by는 c, dx, y는 f 라는 식이 연립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요, 가감법, 위아래를 서로 빼거나 더해서 절대값이 같도록 만들어준다면 서로 더하거나 빼서 하나를 소거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대입을 해서 문자 하나를 사라지게 하는 게 쉬울까?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게 하는데 이 뭐라는 거야? 자, 둘 다 사라지지.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집중 좀 해. 야,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지금 얼마나 네가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냐면,
자, 문자에 서로 절대값이 같도록 곱해서 더하거나 빼는 걸 통해서 사라지게 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은, 네, 식을 하나를 정리해서 대입을 하는 걸 통해서 문자를 사라지게 하는 게 쉬울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한개 흘렸나 봐요.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응? 네. 보통은 가간법이 훨씬 더 쉽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가간법을 이용하는데요. 근데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결국엔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통해서 식 하나를 희생해서 제가 뭐라고 했었죠? 식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문자 하나를 소거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식 하나를 제물로 바쳐갖고 문자 하나를 소거를 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2차식 같은 경우에는 너 나가. 응, 나가. 방해돼. 진짜 정말 진지하게. 한 번만 너 나한테 더 잔소리 들으면은 내보낸다? 어, 집중해. 이제 좀 그만해. 언제까지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그만해. 아이씨, 몇 끊겨갖고. 화내지 마. 이게 화 빼는데 도움이 된대요. 자,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1차식이랑 2차식이 섞여 있거나 2차식과 2차식이 섞여 있을 때 생각해 한번 해봐. 만약에 정말 이 식을 최대한 갖다 이름을 붙이면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dx 플러스 2y 더하기 f는 0이라고 해서 최대한 식의 항의 개수를 늘리면 6개까지도 나와요. 이 중에서 문자 하나만 콕 하고 찝어갖고 얘네들을 싹 다 가간법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에서의 2차 방정식에서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가 될 거다? 대입법이 됩니다. 예, 가장 주된 풀이는 대입이에요. 그 대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아주는 거야? 1차식을 찾아주는 겁니다. 얘가 1차식을 찾아서 2차식에다 대입을 해서 구한다. 가 연립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1차식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식과 2차식은 0이라고 되어 있는 1차,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곧장 다이렉트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이거 대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요, 이건 어때? 만약에 2차식과 2차식이 되어 있을 때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글씨가 오늘따라 이렇게 글씨가 자유분방하죠? 죄송합니다. 2차식과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결론은 뭘 찾아서? 1차식을 찾아서 뭘 해야 되니까? 대입을 해야 되니까 1차식을 찾기 가장 좋은 방법 누구? 인수분해. 그런 거 이거 찾아서 대입한다고. 뭘 찾아준다고요? 어떤 애가 그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상수항이 0인 값식을 잠깐만
상수항이 없는 식. 상수항이 의 값이 0일 때.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만들어지니까? 1차식이 만들어지니까 1차식을 만들어서 대입을 합니다. 근데 있잖아.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로 해결이 되는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교과과정 외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과서 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심화과정이나 응용과정에서는 충분히 나옴직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거? 둘 다 상수항이 0이 아닐 때요. 상수항이 0이 아닐 때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아이고, 색깔이 너무 까만색으로 갑시다. 2차항을 소거하는 경우에도 이 차항을 소거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니까? 1차식이 만들어지니까 오케이 대입하면 돼. 좋아. 근데 만약에 2차항을 소거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때는 인수분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수항이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럼 2차항 소거가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죠. 샌비가 없어. 쌤배 언제 하게? 샌비를 몇 끝나고 영어학원 해야 돼서 영어 갔다 응. 와서 샌비하고 그리고 앞에 오답 안 된 거 채우고 오답은 지금 제가 쌤 B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앞에 안 돼 있는 거 마무리 해야지. 그죠? 그럼 문제부터 지금 풀고 오답하고. 예. 쌤 B부터 해야죠. 일단 집에 가서 뭐 영어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쌤 B부터 하고 그리고서 특강 교재, 선행 교재, 심화 교재에 대해서 안 돼 있는 걸 채우시라고요. 그럼 아직 영어학원 시간 안 되는데 집 가서 샌비 숙제할까요? 그럼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요거 앞에 걸 채우다가 가시든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뒤로 한번 넘어가서 문제 좀 확인해 볼까요? 몇 번이냐면 유형 12번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나 여러분들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얘기하는데 얘들아 나 다음 시간에 개념 정리한 거 확인한다고 그랬다? 그치? 네? 시험 보는 거만. 네? 네? 혈압 올라. 심장에 물이 와. 네? 뭐야? 어디서 하냐고요? 아니, 아까 내가 정말 열심히 막 입을 털고 심지어 펜이 움직이다가 멈춰서 이렇게 막 한창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 니는 누구는 막 손톱 뜯고 있고, 누구는 그냥 멍하니 보고 있고, 아무것도 손이 안 움직이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 저는 그거 확인할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안
끌 거면 단어도 그렇게 외우시나요? 잘 외워져요? 수월하게? 쓱 오케이 끝. 그러세요? 뭐 네, 정리하셔야죠 개념을. 그걸 지금 이제 막 움직이면 당연히 저는 계속 진도 나갑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보여가지고. 자, 50번 같은 경우는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12번 유형에서는 뭐 하라고요? 1차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5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로 만들어서 x는 샵에서 그렇죠. x라고 하는 값이 y 더하기 4로 바꾸고 여기에 누구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이라고 하는 식을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죠? 대입한다 혹은 대입을 하건 가감을 하건 간에 결국에는 뭘 하는 거니까 미지수를 날려주는 하나를 줄여주는 행위가 되니까요. 51번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애를 바꿔야 될지 감이 오시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2차식과 2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에서 아마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긴 안 나오네요. 여긴 안 나오는데 그 54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보여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3y제곱이 15라고 하는 애를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상수항이 0인 애가 보이시죠? 상수항이 0인 애는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거고 그대로 진행하면 x의 값이 뭐가 되거나 y가 되거나 아니면 x의 값이 마이너스 y가 되거나 라는 1차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식을 찾았으면 1차식이 2개 나왔으면 뭐 하시면 돼요? 2번 대입하시면 돼요. 하나밖에 못 찾았으면 그 한 번 대입하시면 되고 하나 나왔으면 한 번 대입하시면 되고 2개 나왔으면 2번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x에다 y 대입하시면 5y 제곱은 15라고 나와서 y의 제곱이 3이니까 y라고 하는 값은 얼마 루트 3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정리해 주시면 x가 얼마일 때 루트 3일 때 y도 루트 3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3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y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3y제곱이 15라는 값이 나와서 y제곱이 5 나옵니다. 즉 y라고 하는 값이 얼마 루트 5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x가 뭐일 때 루트 5일 때 y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 5 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y라고 하는 값이 루트 5 이렇게 총 4개의 해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죠. 이거는 사실 너무 54, 55, 56번 같은 경우가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교과서 안에만 들어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준 제가 이거 있잖아요. 상수항이 0이 아닐 때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죠? 이런 거? 아, 이거는 그건데. 여기도 아니고, 고쟁이 해놨네요. 요새 이게 내용이 대부분 다 빠져가지고. RPM에도 없고요. 아, 그래.
내신 문제로 갑시다. 풀만한 게 없지. 자, 볼게요. 지금 어떤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거냐면, 아유, 이게 찾는 것도 일이요. 마땅한 게 안 보이냐. 센? 센에 있나? 아닌데. 대칭식. 요새는 그게 진짜 안 보인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얘가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싶어서 끄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 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거 좀 찾아 보겠습니다. 유형편 올림포스. 올림포스? 올림포스에도 없을 것 같은데. 정석 보죠, 정석. 정석은 진짜 안 보려고 그랬는데. 정석을 봐야겠다. 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여기 있다. 그래, 정석이. 제가 문제 하나를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y는 12 라고 하는 식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 그냥 빼면 돼. 그냥 빼요? 그냥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빼면 얘는 그냥 빼면 돼요. 그냥 빼면 뭐가 나와요? 2x 플러스 2y. 이게 1번 케이스예요. 1차항 소거가 가능합니다. 2x 플러스 2y는 6이라서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1차식 찾았다. 그럼 이제 저 위아래 중에서 편한 데다가 대입을 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때?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7이라고 하는 식과 4x제곱 마이너스 9xy 더하기 y제곱이 마이너스 14 이런 식이요. 뒤에 뭐지? 시계가 안 맞췄던 거 같아. 얘는 지금 2차항 소거 가능해요? 얘요, 얘. 2차항 소거 가능해요? 얘도 2차항이고, 얘도 2차항이고, 얘도 2차항인데 2차항 소거를 하면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가감법을 써서 문자 하나 통으로 날리기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럼 이제 가능한 방법은 뭐라고요? 상수항 소거를 합니다. 상수항 소거를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몇 배를 해주고? 2배를 해주고 그대로 더해주면 얼마가 돼서? 6x제곱 마이너스 11xy 더하기 3y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얘는 어떻게 돼요? 2, 3, 3, 1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2x가 3y가 되거나 아니면 3x가 y가 되거나 요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나온 식을 이제 뭐 하시면 대입을 해서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지금 총 2차식이랑 1차식이랑 2차식 같은 경우에 여기 교과서적인 내용은 뭐만 해당한다? 여기만 해당해요. 1번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바깥에 있는 범위까지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뭐기 때문에 1차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1차식을 찾는 방법으로서 2차항을 소거할 수도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나? 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되게 특수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죠. 특수한 형태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그거 왜 이제 선도 못 그려. 뭐가 있냐면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정의가 어떻게 되냐? 그 여러분들 특수한 형태의 식이 크게 첫 번째 순환식 또는 윤환식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상반식. 세 번째가 대칭식이 있는데요. 순환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b 곱하기 b-c 곱하기 c-a 이런 형태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가는 거를 순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쓸 건 아니고요. 다음 두 번째 상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개수가 대칭이 되는 식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라는 형태로 나오는 어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서로 대칭이 되는 그런 애들을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두 문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두 문자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지금 저기 유형 14번 나와 있잖아요. 그 문제 57번 문제 한번 봐봐.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13 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서 x랑 y랑 자리를 싹 다 바꿔서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랑 다른 식이 나와? 같은 식이 나와? 같은 식이 나와. 이런 애들이 대칭식이에요. 대칭식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찾아서? 합과 곱을 찾아서 치환해줘요. 로 치환하시고요. 치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라고 식을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야.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라고 할 때 여기에 두 근이 이제 합과 곱으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의 두 근을 x와 y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한번 해봐. 여기 바꿔봐. 뭐라고? b-a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변형식을 통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가 13. 여기서 2차 식이 하나 나옵니다. 2차 연립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연립 2차 정의해 주시면 b 대신에 a-1을 대입해 주시면 이 식은 어떻게 나올 것이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나올 거고 a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가 4일 때 b는 얼마? 3이고요. a가 3일 때 b는 얼마? a가 마이너스 3일 때 b는 얼마?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나옵니다. 아직 안 끝났다. 다시 이제 뭘 만들어야 돼? 식으로 바꿔주세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의 두 근 1 또는 3이죠. 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한 놈이 x고 한 놈이 y가 되는 거예요. 누가 x고 누가 y야? 몰라. 둘 다 써야 돼. x가 1일 때 y는 3이거나 아니면 x가 3일 때 y 값이 1 나오거나 또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식에서 t의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1 나오는데 x가 마이너스 4이고 y가 1이 나오거나 아니면 x가 1이 나오고 y가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이렇게 총 4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된다. 좀 제대로 써드릴게요. y는 3 x는 3 y는 1 보통 이렇게 쓰기는 경우가 많아요. x가 4 마이너스 4일 때 y는 1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4 제가 지금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서쌍 표시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누구냐 현재쌤은 순서쌍을 허용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일부러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순서쌍이 생긴다. 그러니까 4개의 해가 생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대칭식의 풀이였습니다. 58번도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다 라고 계산이 되시죠. 그 다음에 59번도 어떻게 바꿔줘야겠다 라고 하는 게 보이셔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형 15번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갈게요. 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오직 한 쌍. 오직 한 쌍이라는 말은 결국 중근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중근이라는 얘기는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됩니다. 그죠? 대입하고 나서 뭘 하면? 대입하고 나서 판별식을 쓰면 그 값이 0이 나온다고. 오직 한 쌍 중근이에요, 중근. 오직 한 쌍 중근. 그럼 실근을 갖도록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문제 한번 넘어가고요. 활용 문제 화이팅 하시고요. 두 번째. 부정방정식. 까먹었어. 뭐더라? 오리온 초코파이 미안해요. 아니 정이라는 자가 한자로 써 있잖아요. 초코파이에. 예. 적혀 있어. 좀 써있어. 그래서 부정방정식 아빠의 미안. 네,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정해지지 않았다예요.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자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은 경우 관계식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올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뭐에 따라서 해의 조건에 따라서 그 해의 개수가
유한하게 제한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부정방정식입니다. 그 해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가 정수조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수조건. 해가 모두 정수일 때. 해가 모두 정수일 때. 정수일 때라는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된다. 옛날 먼 옛날에 아주 구시대적 유물적인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를 만족하는 정수 xy 순서쌍을 찾아라. 그럼 뭐가 되면 돼요? 요 덩어리의 값이 1, 4 아니면 4, 1이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1, 4일 때 그렇게 해서 블라블라블라라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옛날엔 있었는데 요새는 트렌드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고 해서 요건 잘 안 나오는 추세고요.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그러니까 식을 변형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K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이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식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 첫 번째 뭐하고?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될까? 차수가 가장 작은.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은 차수 높은 그 가장 최고차항의 차수가 큰 애부터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가 아니라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애 하나를 골라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묶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67번 문제 한번 봐봐. 예를 들어 xy-3x 플러스 y-12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에서 내림차순 정리의 상수항을 우변으로 를 같이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럼 얘식이 어떻게 돼요? 자, x 몇 차? 1차, y 몇 차? 1차. 그럼 내가 어떤 문자를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더라. 그럼 x로 묶어봅시다.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상수항은 넘겨줍니다. 딱 여기가 준비 과정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뭘 하도록? 공통 인수가 생기도록 양변에 뭐를? 상수를 더합니다. 공통인수라고 하는 건 누가 돼야 되냐면 저 x, y-3이라는 애가 공통인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저 y-3이라는 애를 공통인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애의 모양을 바꿔줘야 되죠. 얼마를 해주면?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x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3은 9라는 값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정수 x, y라고 했으니까 주의해야 될 건 뭘 챙겨야 되냐면 음수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9 곱해서 9 나오는 정수라고 하면은 1 곱하기 9, 3 곱하기 3, 9 곱하기 1로 멈춘다? 희한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도 순서쌍 안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x가 얼마? 0이요. y는 얼마? 12 나오겠네요. x는 2가 나오고요. y는 6이 나오겠습니다. x가 8 나오고 y는 4 나오네요. x가
마이너스 2 나올 때 y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4가 나올 때 y는 0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0일 때 y는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x, y 이 둘의 곱이 될 수 없는 거 0, 12, 32, 12, 0, 20 중에서 아닌 거. 마이너스 2만 아, 마이너스 20 중에서 해가 아닌 거. 마이너스 별. 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 기억하세요. 뭐라고?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반드시.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상수항을 넘겨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묶여있는 그 아이와 똑같은 공통 인수가 생길 수 있도록 상수항을 더해줘요. 자, 그때들 이게 문제야. 상수항을 더해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거에서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만큼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y제곱 마이너스 4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x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어떤 문자를 선택해야 되고? X x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대로 정리하시면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x가 된다? 아, 잠깐만 난이도를 조금만 바꿉시다. x제곱 마이너스 y로 가죠.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상수항을 넘겨서 10이라고 놓으면 이 뒤에 얼마를 붙여줘야 될까? 예를 들어 플러스 4? 플러스 4예요? 약간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잠시만. 마이너스 2. 아니면은 마이너스 6도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그지같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충 그려서 그래요. 보통은 그냥 할게요.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붙이시면 y 더하기 2 곱하기 y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 곱하기 y 더하기 1은 10이 나와서 공통인수가 생기거든요. 뭐야 이거? 이런 형태로 공통인수. 항상 더하거나 뺄 때는 상수항만 더해서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근데 지금 제가 이건 문제를 잘못 낸 게 마이너스 2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도 가능하긴 해요.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3 곱하기 y 더하기 2가 돼서 공통인수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해서 제가 꼭 얘기해 놓은 겁니다. 반드시 뭘 하라고?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그 다음 뭐해서? 상수항을 더해 줌으로써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바꾸라고. 규칙이에요. 룰입니다.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딴 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가 모두 얘는 좀 높이 씁시다. 해가 모두 실수일 때. 해가 모두 실수일 때는 간단해요. 뭐만 만들어주시면 실수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 되도록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도록 을 만족하는 실수는 한 놈밖에 없다로 풀어주면 돼요. 어떤 느낌으로다가? 지금 저 70번 문제를 보시면 70번 문제를 보시면 10x제곱 더하기 12xy 더하기 5y제곱 더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더하기 13은 0이라고 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 했어요. 이렇게 보이면 다행인데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유 안타까워라. 안 되면 뭐 해야지?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뭘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니까요. 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된다고요? 아우 10x제곱 내림차순 정리하래요. 그러면 12y-4x 더하기 5y제곱 플러스 6y 더하기 13은 0 요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판별식을 쓰라는 거죠. 판별식을 쓰시면 짝수 판별식 쓰시면 6y-2의 제곱 빼기 10 곱하기 5y 제곱 플러스 6y 더하기 13이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봤다고 그랬잖아요.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네, 이쯤 써놨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해드리자면 9x제곱 12xy 4y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y제곱 플러스 6y 더하기 9 예요. 9x 제곱 처음 두 개에서 네, 요 값이 얘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모양이에요. 보이면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점 찾았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안 보이면 뭐 하라고요? 예. 쌍욕을 하시면 돼요. 자, 36 y제곱 마이너스 24 y 더하기 4 마이너스 50 y제곱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30 와우 마이너스 14y제곱 마이너스 84y 마이너스 126 14로 나눠 떨어지나요? 14로 나눠 떨어지죠?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y 더하기 3의 제곱 어떤 실수의 제곱이 0 이하일 방법은 뭐밖에 없어서 0 0밖에 없어서 따라서 y는 얼마가 될 것이고 y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이 구한 마이너스 3을 어디에다가 저 위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10x제곱 마이너스 36 40x 더하기 95 45 마이너스 18 더하기 13 마이너스 5 40는 0이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x 얼마?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난 뭘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3x 플러스 2y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0이고 x는 2 y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이면 이 복잡한 식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 보이면 하셔야죠. 네, 보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쓰면 안 보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써라. 딱. 판단하는 시간은요 대략 10초 정도? 10초 이상 들어가면 식 쓰는 것보다 손해예요. 식 쓰는 것보다 10초 이상 고민하는 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한 10초 정도 고민해 보시고 보이면 완전 제곱식, 안 보이면 네 써서 판별식,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1번 같은 경우에는 쉽죠? 보셨죠? 찾았죠?
x는 저기 x-2y 2x-y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은 0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바로 하시면 되고요. 안 보이면 뭐 하라고요?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 그럼 저 72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랑 똑같이 뭐라고? 되면은 하시고 안 되면은 판별식. 72번은 그거 아니죠? 저거 실수 조건 아니죠, 저거. 72번은 정수 조건이죠? 특수한 정수 조건입니다. 이 외에도 굳이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저기 수세매는 있었는데 여기에선 없는 거 공통근이요. 여러 가지 방정식 마지막 파트 문제에 공통근 문제. 공통근과 관련돼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면은 각각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를 직접 구해서 비교하시면 되는데, 그죠? 첫 번째 해를 구해서 각각 해를 구하는 걸 빼고요. 특수한 경우만 좀 얘기할게요.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반드시 뭘 해서 이차항을 소거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공통근에서의 가장 큰 해법은 어떤 두 개의 식이 있을 때 A, B가 0일 때 A는 0이거나 아니면 B는 0이라는 해를 가져요. 근데 A, C가 0인 식은 A는 0이거나 또는 C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두 식을 서로 더하거나 뺀다고 하더라도 뭐는 남아있어? 공통근이었던 A는 0이라는 요 놈이 남아있거든. 그 다음 또는 B는 C라는 애가 나올 텐데 여기 있는 얘는 없던 애가 생긴 거니까 뻥하겠지만, 그죠? 얘는 못 쓰는 애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공통근은 반드시 더하거나 뺀다고 하더라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한다? 이차항 소거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그 둘 중에 한 놈은 무엇일 것이다? 거기에 공통근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이 가능합니다. 오늘 숫자 별로 없네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 저기 5번 분들 니네 1차 부등식 들어갔냐? 어디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게요. 안 들어갔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이거 특강이 저번 하나도 안 특강 했을 들어갔는데. 때도 진도가 더 이게 진도가 특강 진도가 원래보다 더 빨랐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갈걸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역전이네요. 난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갈 건데. 저도 역전가 역전 당할 것 같아. 우리도 역전 나올 것 같아요. 응, 역전 당할 것 같아. 정규반에서 선생님이 스코를 하고 했어요. 너무 빨리 가면 돼. 아니야, 오늘 2차 부등식 할 거야. 뭐, 아니, 여기 본 수업 때 2차 부등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멘탈이 무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숙제는 여기까지.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숙제 뭐뭐뭐뭐뭐?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교재 확인할 거예요. 교재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숙제. 숙제, 문제풀이. 문제풀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험 준비. 테스트 대비, 테스트 준비.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랑 교재 정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제 풀어왔는지, 그 다음에 오답 고쳤는지, 이렇게, 오답이 교재 정리잖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은 니들 마음대로 적어도 돼요. 책에 쓰는 거, 때 쓰는 책에 쓰는 건 별로입니다. 거.